저는 텔레그램으로 구매했어요. 가상화폐로 입금했으니까 모를 거예요 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약 전담 검사 출신 임성열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마약 채팅방에서 사용되고 있는 마약 은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마약 채팅방 2탄으로 마약방 판매 구조와 수사 방법에 대해서 동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검거된 마약 사범의 90%가 비대면으로 마약을 밀반입하거나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즉 이들 마약 구매 경로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바로 텔레그램입니다. 텔레그램은 높은 보안성을 가지고 있는 앱으로 유명한데, 보안성이 높다 보니까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불법 사건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약 텔레그램은 수백 명에서 수천 명이 동시에 접속하고 있는 방에 존재하는데요. 여기에 입장을 하게 되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각종 마약 은어가 사용되어 있는 메뉴판이 나오고, 이를 통해서 채팅으로 각자 비밀 채팅방으로 대화를 오가며 마약을 구매하게 됩니다. 마약을 주문하게 되면 가상화폐를 통해서 입금을 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좌표를 전달받으면 구매자가 직접 해당 좌표를 방문해서 마약을 구매해서 찾아오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여기에서 좌표란 마약이 숨겨져 있는 장소를 가리키는데요. 일상적으로 흔히 볼 수 있는 수도 계량기함, 우편함, 소화전, 배전함 등의 보통 좌표로서 숨겨두게 됩니다. 마약 판매자가 해당 마약을 숨겨놓게 되면 보통은 드라퍼를 통해서 숨겨놓게 되는데요. 이 드라퍼로부터 전달받은 사진을 구매자에게 전달하고, 전달받은 구매자는 해당 사진을 보고 해당 마약을 가서 찾아오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마약 수사를 진행하게 되는 걸까요? 먼저 마약방 판매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약방의 판매 구조는 소위 피라미드와 같습니다. 총책이 있고 인증된 딜러가 있으며, 인증된 딜러들은 수많은 드라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책, 즉 마약 판매의 우두머리가 있고, 인증 딜러는 이 총책으로부터 인정받은 마약을 중간하는 중간 유통책이며, 드라퍼는 이 인증책으로부터 다시 인증을 받은 마약 사용자 또는 마약을 판매하는 가장 밑단계에 있는 유통책, 던지기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마약을 투약하는 과정에서 점점 마약에 중독이 되고 상습 투약을 하게 되면서 마약 값을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 되자 다시 마약 판매, 즉 인증책으로부터 너 그러면 드라퍼를 하지 않을래? 너 가서 마약을 내가 지정하는 장소에 두고 와서 판매를 하게 되면 너 마약 얼마를 공짜로 줄게 라고 해서 제안을 받게 되고, 결국 한 번 투약하면 끝나겠지, 나는 스스로 제어할 수 있어 라는 사람이 상습 투약자가 되고, 스스로 감당할 수 없고 결국에는 마약 판매, 유통책까지 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온라인상에서 고액 알바를 제시하는 내용을 보았다면 드라퍼를 상시 고유한다, 한 달에 1000만 원을 보장해주겠다, 또는 수도권 지역에 어떠한 거처를 마련해주겠다 라고 하면서 유혹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드라퍼를 하게 된다는 것은 단순한 마약 구매자, 마약 투약자가 아니기 때문에 유통에 가담하는 순간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마약 수사는 기본적으로 상선을 수사하는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투약자를 통해서 판매자를 찾고, 판매자에서 드라퍼, 인증 딜러, 총책에 이르기까지 결국에 마약 수사는 밑에서부터 위로 상선으로 올라가는 수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기본적으로 드라퍼를 잡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경찰관이 직접 채팅방에 잠입해서 거짓으로 구매하겠다라는 방법으로 드라퍼를 유인하기도 하고요. 반대로는 중간 사람이, 즉 구매자가 체포된 경우입니다. 이미 구매자가 체포된 경우에는 다른 장소에서 다시 마약을 재구매하겠다라고 채팅방에 말을 해놓으면 드라퍼가 비슷한 장소나 같은 방법으로 마약을 재판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해당 장소에서 잠복 수사를 통해서 상대방을 체포하고 긴급 체포 또는 현행범 체포를 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마약 상선이 체포되었다? 그러면 그 마약 상선에서 구매한 모든 사람들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해당 가상화폐 지갑으로 입금한 모든 사람들, 그 사람과 대화한 대화 내역, 그와 같은 상선을 잡게 되면 수많은 구매자, 수많은 드라퍼를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마약은 상선으로 이어지는 방향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텔레그램으로 구매했어요. 가상화폐로 입금했으니까 모를 거예요 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단순 투약으로 나는 스스로 제어할 수 있어 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시작을 했다가 마약 투약으로 끝나지 않고 마약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드라퍼까지 되어 유통책이 돼버린다면 이제 사건은 더 이상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됩니다. 만약 잘못된 호기심으로 인해서 한 번만 투약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마약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마약 사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더 이상 마약 사건에 연루되지 않고 동시에 마약을 단약하는 경우까지 도움을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